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 리얼트립과 함께 우리 RTC 박성은 원장님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 표현력에 관련된 그런 라이브 방송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밤 10시고요. 10시 이제 돼가고요. 라이브 방송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유튜브로도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매번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우리 이제 박성은 선생님은 처음이어가지고 네, 지금 이제 오늘 데뷔죠. 첫 데뷔. 네, 첫 데뷔해서 제가 이제 1년간 이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좀 아무래도 조금 식상한 것도 같고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좀 추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박성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좀 어떻게 좀 위로할까 이거를? 어떻게 해도 좋아요. 이렇게 해도 선생님 잘 나온 걸로. 네, 어차피 근데 또 신랑님 하면 우린 다 잘려. 잘려.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지금 자, 그래서 밤에 이제 라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잘 나오나요? 제가 오늘 별로 그렇게 기분이 막 좋지 않았는데 또 이제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좀 기분이 약간 좋아질 것 같은데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0시에는 우리 아이 마음속 이야기 조리 있게 야무지게 표현하는 주제로 오늘은 지상미 대표님과 그 다음에 RTC 박성은 대표님이 함께하는 라이브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0시에 진행되니까 모두 아이들 재우시고 라방 앞으로 모여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마음속 이야기를 잘 할 수 있게 우리 부모님들이 또 도와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아이 조리에 야무지게 표현하기라는 주제로 오늘은 특별히 이런 박성은 원장님하고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폴링이나트 지성미 대표님하고 함께 할 예정입니다. 한 번쯤은 우리 아이가 마음속의 이야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 걸까라고 부모님들께서 많이들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 대표님 짧게 소개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같은 공간에서 심리미술과 또 사고력 수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5년 가까이 5년 됐어요. 예, 그래서 예. 서초구 반포동에서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아이들의 표현력을 키워주는 상담을 저희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그래도 표현을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표현을 하는데 좀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와 하지 않고 싶은 이야기를 스스로 판단해서 구분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싶었던 걸 한참 뒤에 알았을 때 어느 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해소가 돼가지고 엄마한테 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친구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제자제자 저한테 얘기를 하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주 최근의 일이라서 사춘기가 온 건가. 사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주가 되는, 자신을 길러주시는 주가 되시는 분에게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런데 어머님에게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하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그런다는 네. 거는 우리 상당히 성숙하고 좋은 상황입니다, 신랑님.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거를 미리 예상을 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은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정말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일 때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주변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그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회성적인 면에서는 되게 필요한 능력인데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너무 어린 시기에 일찍 발현이 된 게 아닌가 싶은 걱정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솔직한 거를 어딘가는 표현을 해야 돼야 하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보통 자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요. 가족에서 주변 사람으로 조금씩 퍼져가면서 성인이 된다고 네. 보거든요.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것 같은데요. 내향적인 아이 자기 표현을 개발시킬 수 있는 방법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내향적인 친구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 굉장히 몰입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와는 분명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또래와는 그 몰두하는 내용이 좀 공통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말벗이 돼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목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목소리에. 그래서 엄마가 조금 언성이 좀 높다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이렇게 쨍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럴 때 할 때 아이가 확 위축돼요. 그러면 입을 더 다물거든요. 아이가 좀 긴장도도 높고 표현하는 걸 좀 서툴러 하고 내향형인 아이가 왔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표정도 이렇게 상냥하게 하고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게 합니다. 어머, 그렇게 생각했어? 와, 정말 좋은 생각이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마음을 조금 말랑말랑하게 하고 자기의 빗장이나 이런 마음의 벽을 허물거든요. 그런 목소리나 분위기를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해주면 훨씬 이 아이들이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리얼 키즈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는 아이. 감사합니다. 표정을 보면 그래서 물어보면 몰라요. 그런데도 물어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물어보면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고 학교에서도 좀 비슷한 것 같다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내향형의 아이가 아닌데 자꾸 뭐든지 몰라요 이제 표현을 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게 유치원을 우리가 영어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나 한번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이 영유가 아니라면 두 번째는 조금 학습적으로 어머님이 아이에게 많은 노출을 하여서 이 아이한테 정답인지 아닌지를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자주 일어나서 그 아이가 조금 내가 말하는 게 혹시 내가 실수를 하거나 틀린 답을 하면 어쩌지?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강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매번 그냥 긴장감의 연속이 돼서 조금 힘든 상태일 수 있거든요. 나 몰라요. 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이나 자기 의견이 없다는 거는 그게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간단한 의사표현도 하지 못하고 모르겠는데요? 모르는데요? 나 생각 없는데, 나 모르는데 도전할 수 있거나 하고 싶은 마음을 잃게 만드는 걸 수도 있거든요.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얘기를 전해드리자면 아이가 질문을 듣자마자 몰라요라고 했는지 아니면 질문을 듣고 좀 생각을 하다가 몰라요라고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몰라요라고 한다면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아이가 어떤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렵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간단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생각을 해본 다음에 몰라요라고 한다면 자기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거나 진짜로 모르는 경우에는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맞춰서 그 아이들의 입장에 맞춰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질문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실세 하세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좋다, 안 좋다 또는 그냥이라고 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가족 이외에 타인 앞에서는 입을 닫아버린다고 하셔서 부모님의 표현력 부족인지 걱정하셨습니다. 네. 7세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가장 말이 많아야 되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친구인데 기질적으로 조금 이제 이과형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든지 좀 성격이 무난한 친구일 수 있고 아니면 좀 지적 호기심이 높아서 읽는 거라든지 책을 좋아한다든지 조금 자기 몰두형의 그런 여자친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여자애들 막 외향적이고 공주 좋아하고 막 이렇게 친구들 관계가 중요한 친구보다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 내가 읽어야 될 책,
내가 알고 있는 뭐 과학적 지식 이런 것들이 관심 있는 여자친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보시기에 또래 여자아이들과 좀 다른 모습이라서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엄마 아빠도 이과생이고 이 아이도 이과생이고 그냥 모든 가족이 조금 말이 없는 무던한 가족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 표현을 조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랑 부모님들이 사실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가 그거예요. 학교 잘 다녀왔어? 숙제했어?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을 때 둘이 이제 부모와 아이가 말을 할 때 좋은 건데 같이 아이들과 함께 뭐 뉴스를 보면서 너 저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요즘 좋아하는 뭐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읽고 있는 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공통점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좀 노력을 해보시면 아이가 조금 표현력이 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고 있는 주제는 우리 아이 맘속 이야기 조리 있게 야무지게 표현하기라는 주제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너무 외향적이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걱정이다. 혹은 너무 외향적이라서 또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걱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다양하게 받고 있고 저도 한 가지 이제 질문이 떠올랐는데 일상 중에서도 오늘 뭐가 제일 좋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꼭 제 의견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뭐가 제일 좋았어 이렇게. 이 가만히 지켜보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주관을 가지게끔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저는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의 주관은 이제 사회성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주관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자기만의 신념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상당히 나름대로 매력적이고 좋은 친구이고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은 배워가는 시기이고 그런 이제 잘 만들어갈 때까지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참고하면 할수록 자기만의 확실한 주관을 또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니까 아직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어른스럽고 이제 어른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배려심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배려심은 사실 다른 아이들은 없는 그 아이만의 좀 특이점이잖아요. 자기 생각을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할 때는 또 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가면 갈수록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 중심에 그 아이가 좀 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금방 올라왔어요. 그래서 10살 친구라고 합니다. 여자친구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때 자신의 결과물에 대한 보다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거 똑같네요 실장님 그 얘기랑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사회성이 좋고 공감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관계 중심적인 사고를 갖기 때문에 얘가 기뻐야지 나도 기쁨이 2배로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사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친구들은 남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 약간 그런다고 고백할게요. 제가 제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거 큰 문제예요, 여러분. 어른이 돼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벌써 남이 먼저 보이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그런 성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수성도 풍부하고 생각이 깊기 때문에 남의 감정이 읽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야말로 AI가 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통 요즘의 아이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고 남의 얼굴이라든지 남의 표정이라든지 남의 생각을 잘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크면 클수록 계속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려서 조금 그게 유약해 보일 수 있겠지만 크면서는 굉장히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 10살 여자친구, 친구에 대한 칭찬 많이 하는 그
해주셨던 어머니께서 바로 또 아이가 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또 연달아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예, 선생님. 예. 이렇게 내향형이나 표현형이 부족한 친구들은 분명히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말을 잘 할 수 있는데 이게 멍석을 깔아줘야지만 하더라고요. 예, 그냥 막 적극적으로 막 아무 말이나 내뱉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자기가 봤을 때 멍석을 깔아줘야지만 하니까 스피치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집에서도 많이 가져본다든지 아니면 개인 아이들 유튜브를 만들어줘서 너 이렇게 영상 찍으면 네 유튜브에 올려줄게 라든지 조금 이렇게 엄마가 적극적으로 멍석을 깔아줄 수 있게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여주는 게 우리 아이에게 멍석을 깔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막 윽박을 지른다거나 막 그럴 거면 때려쳐 막 이러면 이제 아이가 하려다가도 이제 위축이 되고 예민하니까 못하게 돼서 좀 멍석을 깔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네. 지금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말을 자신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자기 마음 편하게 하지만 네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는 지금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자기 친구들이나 가족들에서 공적인 그런 그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보고 나서 거기서 한 사람씩 자기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든가 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 어떤 어조로 어떤 말을 해야 자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가 조금씩 경험을 쌓아가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제 조금 그 대표님께서 답변 주실 때 조금 부드러운 말투로 이렇게 엄마 한번 좋겠다라고 해주셨던 분께서 아이가 맞다고 외국에서 태어난 이중 언어자 아이라고 11살 여자아이고 친구랑 놀 때 활발한데 이제 물어보면 어버버 해가지고 좀 걱정하셨었는데 바로 몰라요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물어봐요 라고 해주셨는데 엄마가 화가 났지 엄마가 슬퍼 보이는지 이런데 아이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 주셨고 또 바로 질문이 올라왔어요. 4살 남자아이인데 친구들 좋아하는 편인데 친한 친구에게 이거 하자 강요하는 경우가 있고 놀이터나 길거리에 모르는 친구나 형 누나들에게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가가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인사나 말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공룡 소리나 쿵쾅거리는 걸로 시선을 끌게 하는 것 같아요. 4살 남자친구라고 하신다. 4살 남자아이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아주 잘 지금 그 말이 지금 여기까지 나왔는데 4살이 할 수 있어요. 4살이 우리가 애티튜드를 갖춰서 형아 나랑 같이 놀아볼래? 이러면 걔 이상한 거예요. 걔 우리가 이제 공룡처럼 막 이렇게 한다든지 막 이상한 괴상한 피카츄 소리를 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4살의 특권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아이고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고 자신감이 있는 아이고 애정을 듬뿍 받아서 부모에게로부터 자존감이나 이런 정서적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나 남하고도 놀고 싶어 라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절대 걱정하실 거 없고요. 지금 다른 애들 4살들은 엄마한테 지금 떨어지지도 못해가지고 엄마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애가 다른 사람하고 놀려고까지 하고 막 말도 한번 걸어보려고 한다는 거는 굉장한 그런 아이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질문 올라온 것 같아요.